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기적이 다가올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메론, 두 번째, 라마, 세 번째, 감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메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좋은 일, 여러분에게 노크하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한 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에너지인데요.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Gain a new perspectiv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Gain a new perspective 카드인데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새로운 관점을 주입하다, 상승시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가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요, 지금 이 여성분인 것 같죠? 손에 수정 구슬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땅과 하늘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사돼서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늘 보여지는 것은 위쪽이 하늘이고 밑에가 땅인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될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모양이 달라진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의 전환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적의 형태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해요. 메론을 먹는데 뭔가 맛있게 먹는 거죠. 뭔가 얘가 적당한 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수정구 안에 뒤집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면이 있었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죠. 관심이 자연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고, 자, 이걸 일로 바꿔보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공대 나와서 뭐 코딩하고 기계를 조작하고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요가와 필라테스에 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동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그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눈이 가게 되고 관심이 가지게 되고 하는 어떤 계기가 생겨서 거기에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기적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새로운 챕터를 열게 하고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이 바뀌게 되고 시각이 바뀌게 됨과 동시에 생각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한 장을 열어볼게요. 체이스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냈는데 체이스가 나왔습니다. 얘를 살짝 옆에다 냅두고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에요. 자,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What am I grateful for right now?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세 장을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이게 뭐 우울증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나도 성실했잖아. 나도 남들이 하라고 하는 만큼 했고 꾸준히 잘 노력했어. 몰라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왜 내 모습은 지금 이렇지? 나는 뭐가 부족한 거지? 뭐가 됐든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수면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좀 웃겨 보이나 봐요. 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저렇게 살아?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능력을 인정받거나 다 좋은데 저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안 살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렵죠. 죄송해요. 자, 요즘에 우리가 뭐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투자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돈 벌고. 물론 근데 그것들이 가지는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투자 같은 거 안 해. 나는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래 내가 미친 듯이 적금 넣어서 나중에 받아보니까 이자가 3만 원 붙었더라. 뭐 어때? 3만 원이면 탕수육 한 그릇 공짜 먹잖아. 뭐 어때? 그렇게 그냥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돈 모아놓고 뭐해? 뭐라도 해. 너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너 뭐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해야지. 나는 그걸 몰라.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일을 해서 100원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식해서 뭘 해서 돈 벌고 뭐 해서 뭐 하고 뭐 집 사고 뭐 그런 걸 보니까 진짜 내가 바본가? 그런데 나는 나의 삶에 로열이 있어. 나는 내 삶에 진정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 왜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고 싶진 아니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여러분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흐름으로 볼 땐요. 여러분이 삶을 좀 바꾸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자, 클라우디 저지먼트 카드가 있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패밀리 카드가 있네요. 그래요. 자, 일단은 패밀리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뭐 배우자분, 그런데 이 카드는 솔직히 아이가 출생을 하였다라는 것도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혹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서 곧 태어날 아기가 있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 혹은 부모님과 뭐 형제 자매들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금전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 사람을 보호한다라는, 내 사람을 챙긴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거든요. 이게 정말 가까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뭐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죠. 나 가족 같은 친구. 자, 그런데 클라우디 저지먼트가 있죠. 이게 이런 거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것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의 문제까지 좀 같이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밑에 타로를 좀 올려볼게요. 자, 6개, 칼이 나오면서 스타트 되네요. 6개 칼이 나왔어요. 6개의 칼, 스타가 있어요. 그렇군요. 스타.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8개
코인이 있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8개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디론가 향하는 건데 A라는 지점을 떠나서 B로 간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 A라는 곳이 사랑이었다면 어떤 사람을 떠나서 이제 B로 간다 가능하고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일을 떠나서 B로 간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뭐 직장을 이동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바꿀 때 우리가 보통 흔히 판단하는 것은 뭐 월급이 안 맞다든지 뭐 복지가 좋지 않다든지 회사에 지랄 같은 상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이유가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라던가 혹은 나의 앞으로 10년 후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던가 그렇게 해서 직장을 이전을 하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언더라인으로 꺼낸 게 8개 컵이죠. 8개 컵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었던 무엇인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 뒤에 보면은 컵이 8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컵에 물이 이제 없어요. 여기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얼음산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8개 컵에는 뭔가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햇살이 내려오는 따뜻한 길로 오는 건데 이렇게 걸어 나오는 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컵은 소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인데 바이올린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바이올린을 놔야 되잖아요. 물론 취미로 해도 되죠. 그런데 취미로 하기 위해서 무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계속 안 풀리다 보니까 바이올린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떠나는 게 힘들겠죠. 바이올린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8번이나 상처를 줬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을 못 버리겠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만 떠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6개의 칼인데요. 6개 칼. 지금 이 여성분이 산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 어디론가 이동을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이 카드의 포인트는 그 이동된 B라는 위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있기는 있는데 그 미래는 다소 미지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타가 나왔어요. 뭔가 밝은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별은 멀리 떠 있잖아요. 그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소원을 우리가 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성분도 소원을 빌고 있죠. 별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밝은 미래를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템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신났다면 밝은 미래가 있어 빨리 저쪽으로 가자 우후 하고 가는 거였다면 이 카드가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이 그 밝은 미래로 가야겠어 라고 하는 것에 다소 슬픔과 아픔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내가 감내해야 될 것은 감내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네 번째 카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8개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8개의 동전은 지금 이 여성분이 이렇게 브라더 미싱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간다예요. 그리고 이게 직업 카드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건데 뭐 영혼의 이동이든 여러분의 어떤 정신의 이동이든 뭐든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해 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뭘로 할까요? 아까 그 바이올린으로 할까요?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좀 잘 안 되고 유학을 가셨는데 이제 좀 집안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다 못하고 돌아온 것도 있고
뭐 그랬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뭐 열심히 연습도 했는데 뭐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원도 하셨는데 그것도 또 좀 잘 안 됐어요. 뭐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평범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바이올린을 놓기는 정말 힘들고, 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한 거잖아. 그럼 나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로 뭔가를 하기는 힘들고 하다 보니 삶을 좀 바꿔야겠는데, 이런 뭔가가 하나 있어. 이런 멜론을 만드는 뭔가가 있어.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하는 거야. 이미 그걸 해온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그거 할 시간에 난 바이올린을 했잖아. 하지만 이젠 뒤돌아보지 않겠어.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떠난다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제 나는 밝은 미래로 나아가겠어.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바이올린을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에서 욱 하는 게 있겠지? 욱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것들을 누르면서 나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인생으로 갈 것이고 뒤를 안 돌아볼 거야.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갈 거야 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금 여러분이 가족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기적의 형태는 일단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에너지로 꺼냈다라고 볼 때는 무엇인가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타로 카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밀리하고 클라우디 저지먼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가족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여성분이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고도 좀 관련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기적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열어볼게요. 오, 비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비거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육질의 치킨이 스쿨버스 같은 거를 몰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요. 한 장씩 가볼게요. 잘못된 사람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잘못된 사람. 그런데 아큐페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오, 콜트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러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언더라인이 러버스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련되어 있기는 해요. 일단은 사랑으로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그 바이올린과 관련된 걸로 해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상처를 좀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단은 폴스 펄슨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일단은 끝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끝나고 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르고 있는 느낌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혹시나 이분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다소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모아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앗겼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 상황에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그러다 여러분에게 콜트십이 와요. 콜트십은 데이트를 의미하는 건데요, 일단 어떤 사람을 알아가 본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러버스가 되는 건데, 즉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카드는 결론적으로는 이 단계가 있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사랑할 사람이 나타나는 건데 그 사람은 새롭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false person, 잘못된 사람이라는 그 나쁜 에너지를 벗어버리고 행복해진다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제 비거가 있죠. 이게 활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폐가 그려져 있잖아요. 폐에서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심장도 움직이고 뇌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의미하는 것 자체는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피곤하거나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태라면은 그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11월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나쁜 에너지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활력이 생기면서 연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기적의 형태는 지금 새로운 관점을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 새롭게 나타나는 이 사람이요, 다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끌리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졌을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 카드의 좀 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뒤에 보면은 큐피트가 있는데 얘가 화살을 지금 쏘지 않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가 화살을 쏴줄게 라는 그런 느낌인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다소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서 새로운 면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러버스가 될 수 있다.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느낌을 주는 활력을 주게 된다입니다. 이 떠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건데 나를 위해서라도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자체가 false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관두고 새로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자, 그 상황에 콜트십이 들어와요. 이 콜트십은 일단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라는 에너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주어진다든지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다든지 새로운 부서로 이동이 된다든지, 그런데 그게 제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웃기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숫자를 잘 못 센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숫자 세는 것에 좀 약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물건을 이렇게 세는 그런 거였대요. 그런데 20이 넘어가면 잘 못 세니까 계속 숫자를 세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담아야 된다든지 분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이제 숫자를 20 이상 잘 못 세는 어른이라면 회사에서도 그 친구를 쓸 수가 없잖아요. 좀 같이 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구가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단지 숫자에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 전 이제 잘리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그래 다른 데 일하기도 참 힘든데 이렇게 들어온 것도 인연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한번 안고 가보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숫자는 못 세는데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였대요. 우리 보통 그림에 보면은 숨은 그림 찾는 거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찾아낸대요. 그게 뭘 가져다 줬냐면 이 친구를 정직원으로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그게 어떤 공장이었는데,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딱 물건들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다가 불량이 나는 게 딱 보이면은 바로 잡아낸대요. 그래서 원래는 불량률이 한 30% 이상이 나는
공정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라인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불량률이 10%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딱 지나가는 것만 보고 아 이게 잘못됐네 그 누구도 못 찾는 걸 그 친구는 딱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잘 못 세는 친구였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으로 그 회사의 정직원이 되었답니다.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게 인터넷에서 돌았잖아요. 여러분이 숫자를 못 센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무엇인가가 오게 돼서요. 여러분이 그 일을 받아들이고 상당히 즐겁게 해서 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이올린을 했던 사람이고 바이올린을 했던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김과 동시에 거기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럼과 동시에 그 일에 대해 상당히 많은 흥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 처음에 들었을 때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사장이 아니 숫자 20이 넘어가서 못 세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잘라버렸다면 그 친구는 좀 힘들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그 친구의 능력을 봐줬던 사장님이 정말 대단한 거죠. 뭐가 됐든 뭔가 여러분에게 맞는 무엇인가가 오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싹 다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는 에이 뭐 그렇겠지 뭐 이 사람도 별거 있겠어 라고 했는데 뭔가 다른 면을 보려고 하고 그럼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활력을 찾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주 긍정적이죠, 그죠? 자, 달카드예요. 야, 이렇게 나오나요? 자, 뉴문인 토러스 황소자리의 신월이고요. 풍요로움이 그러니까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저는 일단 밑에 깔려 있는 게 지금 여기 8개의 동전이 나와서요. 뭐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끌리지 않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가지 않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딩은 뭐냐면 그 의미 없다라는 일에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일을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건가 봅니다. 황소자리의 신월. 황소자리 신월은 황소자리 때 뜨니까 보통은 5월 한 2, 3일쯤 뭐 이때쯤 뜨니까 내년 5월쯤에 다시 뭐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죠? 사랑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새롭게 만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나가리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야, 그렇네요. 자, 7번째 집이 나옵니다. 7번째 집은 네이털 차트의 7번째 집. 여기 적혀있죠. 파트너입니다. 배우자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1번 집이고요. 거기서 6번째 집을 돌아오면 나와 마주보고 있는 7번째 집이 배우자가 되는 건데요. 뭐 일단은 관계를 의미하고 결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비즈니스 파트너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같이 할 사람, 뭐 동등한 관계,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주 밀접하게 무엇인가를 하게 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되시는 한 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의 카드도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뭐든 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런데 거기서 다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만 예스를 하라. 즉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기적은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선들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길을 보게 될 때 그때 예스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변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러버스라는 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아주 길게 가게 되는 큰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일도 어떻게 보면 나와의 관계예요. 그죠? 저도 지금 타로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가 되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일로 보면 천직 같은 그런 거겠죠. 여기 1년이라고 나오네요. year. 앞으로 1년 뒤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실해 당근이야 카드가 나옵니다. 1년이 지나면 확실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한 장 더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숫자는 4입니다. 일단은 11월 4일은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뭐 수요일이나 혹은 날짜에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날짜들 중요하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딩 다 끝났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좀 다소 힘든 어떤 사이클 하나를 보내셨는데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것에서 좀 좋은 면을 보게 되고 근데 그 좋은 면을 보게 됐던 건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그래요. 관점이 바뀌게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워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론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노크할 기적 어떤 것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열어보면서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겠습니다. 오! Share Your Light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Share Your Light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을 공유하라 라는 의미죠. 지금 여기 전등이 있는데 여기 중앙에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뚫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양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불빛을 밝히니까 요 모양대로 다시 밖으로 빛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큰 하트도 그려져 있어요. 일단 사랑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적은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좀 싱글로 오래 계셨다든지 혹은 어떤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거면 이제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행복을 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불빛이 비친다는 게 좀 중요한데요. 그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다소 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거나 내가 먼저 다가가기에는 나는 너무 대문자 아이야 뭐 등등 뭐가 됐든 여러분이 다소 좀 의기소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나 역시도 너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노크할 무엇인가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어떤 일이 하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라마를 키우는 뭐 조련사라든지 뭐든 간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할 때 나는 충분히 그 일에 매력을 느끼고 있고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사진이. 그죠? 그림이. 이제 슬슬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이런 따뜻한 사랑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불빛을 공유하라. 자, 에잉? 네이키드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이키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벌거벗다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를 원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누드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집니다, 여러분.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더 입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너무 자유롭게, 너무 유연하게 이렇게 수영하는 것처럼 바다 안에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날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나의 온전한 모습.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이든 뭐 조직이든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성장해 오면서 여러분들만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외투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때 지금 이 카드는 이제 그 외투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의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나 좀 강압적인 그런 조직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날것이라는 게요. 가장 나에게 솔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떤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답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카드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던 나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싶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얘가. 진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넓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 헤엄을 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장을 열어볼게요. Where can I ask for more help in my lif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내 삶에서 더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장의 느낌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을 때 그냥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그걸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이분이 이걸 왜 나한테 줬지? 이거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 솔직히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온전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받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나의 마음을 열고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겨 있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상호작용으로 누군가에게 주고받는 게 지금 안 되나 봐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바라고 있다도 가능은 한데 일단 더 따라가 봅시다. 그런데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의 불빛을 공유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트가 이렇게 불빛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다소 흔히 말해 대문자 T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해서 뭐 냉혈한이라든지 저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 뭐 회사에 아주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를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죠.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디스턴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하, 뭔가 이러면 또 말 달라지죠. 디스턴스.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래서 타로가 무섭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가 오픈 하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주고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그냥 온전히 그냥 그 마음 자체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요. 거리감이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 두 에너지는 거의 반대되는 에너지죠. 그런데 솔직히 이 디스턴스는
이별을 의미합니다. 이별. 그런데 오픈 하트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일단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고 그 이별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닫혔다.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슬슬 이제 그 리딩의 맥락이 보이긴 하네요. 제가 맥락이 보이면 말이 좀 빨라집니다, 여러분. 맥락이 안 보일 때는 약간 좀 버벅대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늘 버벅대지만. 자, 타로 한번 올려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에이스 원즈가 있네. 그렇군요. 에이스 원즈가 있어요. 에이스 원즈인데 어머 세상에. 어머머. 뭐지? 매지션. 여러분들은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마술 학원에 등록했다. 가능해요. 8개 컵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의 기적은 사랑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느낌이 그래요. 킹스워드가 있어요. 일단 이 분은 멋진 분인데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일단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sun. 그렇죠. 행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디스턴스 있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별인 건데 그 밑에 블락키지라고 되어 있죠. 뭔가가 막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기에 휴지 같은 거 너무 막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락키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별이 되고 나서부터 뭔가 돌멩이 같은 게 여러분 가슴을 꽉 막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선배나 후배나 야, 나 괜찮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 라던가 어떤 기회가 될 때 그 자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본다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나 봐요. 사랑을 여러분 마음 안으로 넣고 싶은데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이별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가슴이 막혀버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정말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바보 타로에 나오는 상대편들은요 하나같이 다 쓰레기입니다. 뭐 바람을 폈다든지 3다리 4다리 걸쳐가지고 뭐 그랬다든지 약간 그런 상대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요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이별의 타로 리딩은 안 들어오시겠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뭘 궁금해야 돼? 라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죠. 상처를 받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뭐 추억이라든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 카드가 이 카드입니다. 자, 8개의 컵은요 지금 이 여성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뒤에 8개의 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컵에 물이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잔인데 잔마저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요 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이 산이 빙산이에요. 더 이상은 나에게 온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잔이지만 이제는 떠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떠나와야 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존재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떠나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 사람이라면요 지금 이 사람과 여러분은요 이미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앞에 정말 섹시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모로 정말 끌리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느낌적으로는요 보여지기에는 관계가 공식화된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요, 아직까지 어떤 누구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요 카드를 꺼냈을 때, 자,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요, 너무 괜찮아요. 누가 봐도 외모적으로도 괜찮고, 마음도 좋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고 가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혹시나 내가 놓치면 어쩌지? 나한테 상처만 주고 나에게 있어서 그냥 가슴에 블락키지만 만들어 놓고 간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없는데 왜 이 사람이 계속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지? 라는 거죠. 네이키드도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진짜 온전한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이 블락키즈,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꽉 막히게 만든 약간 돌덩이 같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여러분이 이미 누군가를 알아가거나 이미 시작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랑 너무 잘 되고 싶은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요, 기적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두 분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게 기적일 것만 같습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사람하고 잘 되어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블락키즈가 돼가지고 다가가는 게 두려운가 봐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데도 다시 백하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오, 앵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앵커 카드가 나왔습니다. 닷입니다. 닷. 오징어가 중간에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징어를 좋아한다. 가능하고요. 튀김을 먹더라도 오징어 튀김만 먹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적은 11월에 오징어 튀김을 먹게 된다가 기적이겠죠. 자,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징어 튀김을 먹게 될지. 자, 일단 익스펙테이션이 나와요. 첫 번째 카드로.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런데 토일앤 레이버가 있어요. 힘든 노동.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군요. Unexpected Income 카드가 나오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Thief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밑에 있는 카드들을 사랑의 위주로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기적은 솔직히 일 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을 조금 일하고 관련 지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기 에이스 원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매지션이 있죠. 솔직히 요 두 가지가 일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사업의 시작입니다.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하는 건데요. 일단 8개의 컵이 나왔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뭔가 몸담고 있던 곳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라마라는 이 완구를 만드는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 규모도 크지 않고 매출도 크지 않고 월급도 많지 않고 뭐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너무 좋았다든지, 혹은 워라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만약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곳은 정말 짜증이 나나 봐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전에 일했던 분들하고 연락해서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놓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적응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대인적으로 오고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잘 안 됐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 행복해지고 싶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기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데요. 여기 있죠? 이게 기회죠?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너무나 고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이 힘들다라는 걸 둘째 치고서라도 그냥 심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여성분이 창밖에 무엇인가를 보고 있어요. 아, 내가 몸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을 텐데 이전의 회사 우리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나는 떠나는 게 너무 힘들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제는 진짜로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약간 요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상황에 덕 하고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동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 띠프죠. 이게 진짜 도둑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이 두 장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엔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앵커가 나왔죠. 자, 앵커는요. 무엇인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타로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오징어가요. 즐겁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어디엔가 구속되어 버렸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어디엔가 이렇게 묶여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이렇게 빛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들을 표현하라. 말을 해줘라,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라는 걸 말을 해주라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주변에게 알려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기적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게 될 건가 봐요. 자,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뜻밖의 무엇인가가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걸 그대로 그냥 사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새롭게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일 앤 레이버가 진짜로 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냥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스턴스의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혀 있고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힘들고 마음을 여는 게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 일단은 아는 사람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외모적으로. 그리고 결론은 이게 타로가 행복을 의미하는 선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타로 카드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무엇인가가 오는 건데 일단 스타트는 그 멋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까지가 11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결론적으로는 잘 될 텐데 그 잘 되는 게 12월부터 잘 될지 내년 1월부터 잘 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띠프였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요 뭐였냐면 이 마음을 꽉 막히게 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치기가 힘들었다도 가능해요. 그 관점으로 이걸 조금만 바꿔서 리딩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창밖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힘들게 그런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반할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면 나는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좋은 사람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난 이 사람하고 가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지금 돌멩이가 하나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그 사람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상호작용도 안 되고 왔다리 갔다리도 안 되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에너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일단 난 나가고 싶고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적의 형태는 뭐였냐? 이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주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래야지 이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전이기 때문에 이 카드 안에, 이 키퍼덱 안에 마음을 표현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동전이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놓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고요. 이 오징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타난 건 여러분이 이 닻이 지금 바닷물로 빠져서 이 오징어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웃고 있어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건조 오징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중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사람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음이 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돌멩이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걸 막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난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적을 보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왜 기적이냐? 보통의 시나리오로 볼 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 너무 좋아해. 나 너 너무 좋아해. 내가 기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카드는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빛을 공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전등 안에 양초가 쬐끄맣잖아. 근데 내 마음은 이렇게 크게 빛이 나고 있잖아. 내가 사랑을 아주 크게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내가 나의 마음을 보여줄게. 근데 내가 지금 상호작용이 잘 안 돼. 왔다리 갔다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오징어가 됐어. 나 진짜 완전 개오징어야. 그래서 뭔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데 내가 이 불빛을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너도 나에게 마음을 보여줘. 이렇게 됨과 동시에 무엇인가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이 관계가 발전이 된다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오라클을 올립시다. 자, 일단 별 카드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별은 무엇을 꺼내줄까요? 자,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넵튠 카드가 나옵니다. 넵튠은 힐링입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병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원이 여러분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안 돼서 이 사람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나온 것 같아요. 모르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건 맞습니다. 천사의 카드 한 장 열어볼게요. Admit your true feelings to yourself. 너의 자신의 느낌에 솔직한 것을 허락하라, 받아들여라 라는 거죠. 솔직해져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다 입니다.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지요, 지금 이 리딩의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를 안 하나 봐요. 근데 그걸 하라고 계속 카드가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Believe in the impossible 카드가 나옵니다. 블루문 카드인데요. 야, 여러분들 리딩이요,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카드가 나오고 있냐면 마음의 상태 같은 것 있잖아요. 이 블루문 카드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튼 블루문이라는 게 여러분 뜨기가 힘든 달이잖아요.
그래도 뜨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믿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버전으로. 이게 되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에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여러분이 이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대단해 보여서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나랑 왜 사귀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뭐 대단하고 안 대단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지금 이 사람과 잘 되려면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출연은 단순히 이 사람하고 뭐 좀 썸 타다가 그냥 뭐 사랑도 좀 하고 뭐 이쁜 데 가서 밥도 먹고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입니다. 병원이 왔잖아요. 병원. 넵튠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에너지에서 나오게 해주려고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드렸잖아요. 오징어라고. 어디엔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놔줘야 될 때가 된 거죠. 답변 카드. 자, 한번 열어볼게요. 다음 달. 그렇죠. 다음 달이어야 되죠. 다음 달. 믿어라. 야, 계속 이렇게 나오네. 믿어라. 유추해보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랑 잘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결론적으로는 될 건가 봐요. 그래서 계속 요런 식으로 카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블루문 카드죠. 다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온전히 열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나 이런 아픔이 있고 너 좋아. 그러면은 너무 진상이라고 그러겠다.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콜피오가 나옵니다. 일단 스콜피오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정갈자리의 시기이고요. 정갈자리라 함은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생일을 가지신 분이고요. 지금 여기는 8주 뒤 혹은 8달 뒤인데 제 느낌적으로는 정갈자리 때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전까지 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어쨌든 뭐 넥스트 먼스와 뭐 스콜피오가 나왔다면 이번 달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리딩은 다 끝났고요. 너무 횡설수설 많이 해서 여러분께 좀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 닫혀있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누군가가 노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사람과 상호작용도 안 되고 주고받는 것도 힘들고 약간 이런 상태에 그 사람이 나랑 잘 되겠어? 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새롭게 나타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서 여러분은 이 사람과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난 사람의 목적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냥 이 타임에 여러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가능하지만, 늘 강조드리지만 오징어기 때문에 지금 어디인가 꽉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감자튀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이제 카드를 열면서 볼 텐데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노크하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면서 카드를 계속 열어갈게요. 오, Realize how unique you ar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너가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지를 인지하라, 알아차려라, 인식하라,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림에 보면은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그죠?
이분의 머리는 초록색인데요. 뭔가 이렇게 상당히 숱이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하고 남들과 차별화되며 얼마나 유니크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의 기적이랍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회사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태스크 같은 거를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힘들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그 일을 여러분이 받아서 해내게 될 때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은 어떤 여러 가지 대가나 혹은 보상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니크한 면이 있는 건데 미리 겁을 먹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돈가스 가게를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가스 집들이 있어. 그 돈가스 집들 사이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은 정말 유니크한, 정말 이런 그 독특한 의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유니크함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게는 다른 가게들과 차별화가 될 것이며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특출나다. 그렇죠.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창의력이라고 할까요? 남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일이 오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카드는 단 한 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창의성 같아요. 창의성. 만약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상당히 유니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카드는. 자, 여러분이 바라는 걸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닥터를 꺼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의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이 어딘가 좀 불편한 데가 있는데 몸이 그런 걸 빨리 치료하고 싶다 이런 거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허리 통증이 좀 있다든지 혹은 뭐 족저근막염 뭐 이런 거 있다면 빨리 침 맞고 낫고 싶고 이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잘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의사 정도를 사귀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을 힐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좀 받았고 그 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싶은데 아직 힐링이 잘 되고 있지 않나 봐요. 뭐 어떤 일에 관한 실패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은 상처를 힐링하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닥터를 원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들, 아픈 부분들을 빨리 치유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어떤 답을 찾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What can I do to make a difference? 카드가 나오는데요. What can I do to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려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죠.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데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거나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들을 상당히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림 대회 이런 걸 나가는데 늘 내가 대회를 나갈 때마다 같이 나오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나랑 비슷하게 이렇게 잘하는데 걔가 늘 1등을 하는 거죠. 나는 2등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것이고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닥터를 원하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요 단순히 창의적이라고 해서 뭐 예술적인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회사에서도 충분히 창의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뭐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여러분들 부서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이랑 비교가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캐파라고 할까요? 리밋은 있는데 계속 그것들을 넘어서 해야 되는 뭔가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적의 형태로 볼 때는요, 중요한 일이 하나 다가오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출한 무엇인가를 해냄으로써 앞으로 길이 확 열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계속 가봅시다. 뭔가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네요. 자, 옆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깔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뭘 하시는 분일까요? 뭔가를 발명하시나? 휴머노이드 뭐 이런 AI 로봇 이런 거 발명하시는 거죠? 느낌 좀 그런데.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컨페션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고백 카드가 나왔어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호플레스 카드가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두 장이 나오니까요, 이게 사랑의 리딩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살짝. 자, 밑에 타로를 올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자, 5개의 컵부터 나와요. 그렇군요. 5개의 컵. 저는 타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오, 에이스 코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에이스 코인이 있습니다. 4개의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죠? 왜 4개의 스워드가 나왔지? 이 상황에 지금 4개의 스워드가 나올 게 아닌데.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5개 스워드가 나왔어요. 어허, 그렇군요. 희한하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교황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타로는 냅두고요. 지금 여기 컨페션하고 호플레스가 있죠. 얘가 고백인데요. 솔직히 이 카드는 어떤 사실 하나가 표면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데,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메시지예요. 솔직히 고백이라는 것도 그렇죠.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는답니다. 회사에서 어떤 통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건데, 희망이 없어 카드가 나왔죠. 자, 고백을 받았는데 희망이 없어예요. 자, 그 말인즉슨 이 고백이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는 말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뉴욕의 지사에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가게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타로를 읽어드릴게요. 자, 타로에서 좀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5개 컵, 5개 칼, 다 5번이죠. 자, 그리고 메이저 알카나 5번 교황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555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래요. 자, 그런데 에이스 1번이죠. 4개의 칼, 2개 합치면 또 5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리딩은 5만 4개다. 솔직히 숫자 5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변화를 의미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솔직히 이렇게 돼 있는 게 요렇게만 돼도 변화죠.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표현을 잘못했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5, 4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것이 있는 건데요. 그 지각 변동은 반드시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에너지가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5, 4개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카드들에서 여러분이 뭘 하신 것 같냐면요.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뭔가 양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일단 이 카드들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쉽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해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감자튀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자튀김을 이집트에 수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랬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뭔가 그 스핑크스처럼 생긴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감자튀김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감자튀김으로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태스크가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큰 기회가 된 거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이집트에 수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감자튀김을 여러분이 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일단 뭐 어떤 사정이 있었던지 혹은 남에게 양보를 했던지 뭐든 간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못 받았잖아요. 그 감자튀김 프로젝트를. 그 이유가 여러분이 했던 어떤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없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실수가 하나 벌어졌었고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이 피라미드 모양의 감자튀김을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났어요. 자, 거기까지도 또 좋았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러면 저도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새롭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당히 그걸 잘 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이집트 스핑크스 감자튀김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필요가 없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너를 놔줘야 될 것 같아. 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뭐 실수를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감자튀김 프로젝트를 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예요. 감자튀김에 대한 성과를. 그런데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대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립에서 여러분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요. 결론적으로 판단 내린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대판하고 난 나가야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끝냅니다. 자,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나온 요 카드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 뭐 화가 났으니 뭐 분노의 카드라던가 뭐 기타 등등의 카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황님이 나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맞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감자튀김이 너무 잘 됐어요. 피라미드 모양의 감자튀김이 너무 잘 됐는데 거기에 이집트에서는 괜찮을 수 있으나 다소 들어가면 안 되는 기름이 들어갔다라고 합시다. 어떤 모양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애매한 편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데 따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기름이 생각났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든 거예요. 아무리 뭐 성공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다 그래도 사람이 먹을 감자튀김에 그게 이집트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라든 뭐든 간에 그 기름을 쓰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온 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부당하고 내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내가 그때 한번 참았을 걸. 그 기름 얘기 내가 안 했을 걸. 그 기름 먹는 사람들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인데 뭐 어때?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걸. 내가 왜 그걸 들춰냈을까?
부터 시작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것,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보태보면, 만약에 그 성과를 가져갔다는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선배나 여러분의 사수였거나 이랬을 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됐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나는 나의 신념이 따로 있고 나의 가치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기서 좀 비켜놔줘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에이스 퀸이 들어왔는데 왜 조용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쳤냐는 거죠. 4번 칼이 나오고 나서요, 여러분이 5번 칼이 나온 걸 보면은 여러분이 할 거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는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관을 꺾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닥터인데 지금 이게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기회를 놓친 게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았는데요. 고백을 원했던 거예요. 나랑 사귀어 줄래요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노였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후회를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저자세였던 거예요. 그 사람과 뭔가를 이렇게 풀었어야 될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싸움적으로 뭔가 다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좀 대화를 단절했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후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잘 풀었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건데,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그 대화나 어떤 싸움의 어떤 주제가 문제였다면 그 주제는 결혼일 확률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과 그 사람의 결혼에 가치관이 달랐다,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다, 계획이 달랐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한 줄 요약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남에게 양보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가져갔다든지, 부정부패까지도 봤는데 그런 것까지 다 참아줬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지? 나는 낙동강 오리알인가? 나가리인가? 그런데 나는 나의 가치관이 있어. 나의 도덕심도 있고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켜야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한 사람이고 남들과 차별화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카드 열 때 말씀드렸죠. 5, 4개. 지각 변동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뭔지 몰라도요, 이 상황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된 거예요. 기적 어떻게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열어볼게요. 릴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백합들 카드가 나옵니다. 백합들. 자, 옆에 카드를 올리고 기적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황에요, 도둑이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는 게 도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떠보겠습니다. 서트 카드가 있네요. 오, 그렇구나.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패밀리 룸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어드렸던 그 이집트의 감자튀김 어떤 에너지인지 대충 이해하셨죠? 그런데 일단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걸 다시 리딩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의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어떤 곳으로부터 아주 큰
그리고 갖고 있는 능력을 다 펼칠 수 있는 어떤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일단은 한 줄 요약이에요. 자, 옆에 도둑이 있죠. 이 도둑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집단, 회사, 뭐가 됐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액션을 안 했어요. 뭔가 부당하다면 맞서 싸울 법도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했던 건 뭐냐면 내가 감수하지 뭐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내 거 챙겨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저는 얘를 도덕적인 카드로 가장 크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라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도리는 다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하시는 느낌의 분이라면 뭐 선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이건 잘못된 것이고 확실하게 해야 될 건 해야지 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나는 내 갈 길을 떠날게. 너희는 여기서 그 이집트의 감자튀김에 이상한 기름 넣어서 팔든 뭘 하든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난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떠날 계획을 하는 건데 챙겨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든 뭐든 간에 이런 걸 챙겨서 일단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했던 것, 여러분들이 해왔던 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있냐? 모릅니다. 캐나다? 아프리카 케냐? 프랑스? 호주? 어디가 됐든 간에요.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상당히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아요. 즉,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디스턴트 호라이즌은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먼 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디스턴트 호라이즌이 릴리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릴리스는 뭐냐?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덱에서 유일하게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롱 라이프 해피니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긴 삶에 행복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행복은 도둑들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적은 뭐냐? 이 사람이 여러분과 조용히 만나게 되는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미팅을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미팅까지가 11월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그 미팅을 나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외국으로 나갈지 말지 아니면 진짜로 멀리 가야 된다면 혹은 이게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는 무엇인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릴리스가 나왔다면 이 일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행운을 가져다 줄 일인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미팅까지가 지금 이 리딩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했다 안 했다 그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가져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어떤 사적인 아주 중요한 미팅을 하게 되고요. 그 미팅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렇게 리딩을 하다가요, 지금 이게 밑에 있었던 언더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카드가 메시지네요, 여러분. 그 밑에 기프트. 그리고 그 밑에 서든웰스가 있어요. 요렇게 세 장이 연달아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연봉적으로도 괜찮고 아주 장기적으로 좋은 무엇인가예요. 자, 그냥 좀 지랄 같은 회사를 하나 다녔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좀 참을 거 참고 이해해줄 거 이해해주고 했는데 여러분은 내가 도저히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봅시다 해서 만납시다 해서 거기서 만나는 것까지 그까지가 기적입니다. 자,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릴리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걸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상당히요 뭔가 독특한 무엇인가를 원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상당히 끌리는 일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도 알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It's time to take action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에리스입니다. 심지어 양자리도 시작의 의미의 카드인데 심지어 거기에 유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기점에 지금 놓여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이니까 11월과는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는 액션을 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에 움직이시는 게 맞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남자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이란 사람이 있지.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 뭔가가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자, 이야,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카드 잘못 읽었어요. 그랜크로스는 좋은 카드가 아닙니다. 자, 일단 분쟁 의미죠. 분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일단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최대한도로 좀 유연하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 카드가 얘거든요. 뭔가 조금 다툼은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그냥 경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라는 거죠. 우주의 답변 카드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장만 열어볼까요? Right, 옳다. 옳다라는 의미인지 오른쪽이라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False, 틀렸다. 그럼 얘는 맞다, 얘는 틀렸다예요.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나 봐요. 솔직히 요 에너지가 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게 될 부분 중에 좀 큰 게 뭔 것 같냐면요,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죄인, 이렇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이 거기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걸 확실하게 말을 해주라고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답변 카드겠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에리스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로 양자리와 관련이 있나? 지금 여기에 뉴문 에리스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여기 숫자 1번이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은 있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양자리인 어떤 분하고도 관련은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주 뒤 혹은 한 달 뒤거든요. 아무튼 간에 11월 안에 이 일들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뭔가 뭐 12월이나 뭐 이때쯤까지 넘어갈 것 같지도 않아요. 아주 빨리 여러분에게 무엇인가가 다가오게 되고, 일단 릴리스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길게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새롭게 들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감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